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 한 가지 뽑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주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조선입니다. 혼란 속에 확실한 것은 과연 실적뿐일까요? K조선 오늘도 잘 나가고 있는데 K조선의 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운임 상승도 있고 신조선가까지 최근에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요. 조선하면 또 수주에 백고동이 올렸다 이런 뉴스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조선 섹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대표님? 네, 조선주들이 최근 증시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건설되는 이제 비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로 하면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지난 7월 초 가격이 187.2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선업이 이제 호황을 보였었던 2008년 9월 달 191.6포인트 이후에 16년 만에 지금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표에서도 보다시피 올 1월 이후에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상승세가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도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수주하는 선박들의 이제 금액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친환경 대형 이제 컨테이너선 보통 이제 15,000 TEU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1억 9천만 달러에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올 7월에는 2억 2천만 달러로 그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2021년 말에 2억 1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6월 달에는 2억 6천만 달러로 상당 부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해상 운임이 급등을 보였었다가 그때 이제 각 해운사들의 이제 신규 발주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선사들도 이런 신규 발주에 같은 이제 좀 수혜를 입었고요. 대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해상 운임이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 관련된 상선의 신규 발주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우러 전쟁, 그다음에 홍해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해상 물류에 대한 그런 이제 운송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해상 운임이 좀 다시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쭉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10월 달 이후에 지금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 이후에 지금 운임만 해도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달에는 그 중동 내에서 평화회담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해상 운임이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글로벌 선사에서 친환경 관련된 컨테이너선의 신규 발주가 최근에 다시 좀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마지막 이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O,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이런 이제 해상에서 다니는 그런 배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관련된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이제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만큼 지금 좀 더 강력한 그런 이제 친환경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30년도까지 25년 이상 노후화된 이제 LNG 운반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선박이죠. 그 선박 같은 경우는 118척이 폐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후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027년 이후에 연
13척의 이런 신규 LNG선이 발주가 되어야만 이런 이제 노후 선박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설령이 20년 이상 된 노후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는 126척, 그다음에 2028년까지는 63척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선박들이 많으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선박들을 도태를 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도태되면 또 새롭게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발주 수요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조선가도 오르고 있고 해상운임도 오르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탄소 배출 감축 때문에 교체 수요까지 자극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여기 세 가지 이슈에서 강조가 되는 점이 친환경 선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익단이 기존 선박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나요? 네, 그렇죠. 일단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이제 디젤이나 아니면 버커시오를 네. 쓰는 선박은 이제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LNG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에탄올 추진한다든가 하게 되면 별도의 이제 냉각장,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냉각 설비가 또 필요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박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친환경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일반 벙커시오를 사용하는 그런 컨테이너선에 비해서 한 20% 정도 이제 비싸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런 조선사들이 갖고 있는 게 또 기술력이 굉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뭐 발표될 기업들을 뭐 컨센서스를 좀 살펴주신다면 조선주도 괜찮을 것으로 보세요? 네, 뭐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올 상반기에 계속 이제 선박 수출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선박 수출이 좋아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과거에 이제 2021년도 이전에는 덤핑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덤핑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지금 덤핑 수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갈수록 아마 계속 그 기업의 그런 실적들은 개선세를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일단 2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화면에도 보다시피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대부분 뭐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뭐 20-30% 증가할 것이다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보시면 하나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적자가 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는 네. 나오는데 뭐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흑자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본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조선 사사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조선 3사들의 수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만 7월 달까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총 144척을 올해 수주를 했습니다. 네. 금액으로는 162억 이제 7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연간 목표가 135억 달러였으니까 지금 뭐 7개월 동안에 뭐 이 부분을 뭐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48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의 50%를 지금 달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올해 이제 연간 수주 목표는 없지만 네. 올해 이제 상반기에만 한 53억 3천만 달러 많이 정도의 했네요. 네. 이제 선박을 수주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선박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선박 수주가 조금 주춤거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이제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네. 27년도까지는 지금 뭐 더 만들고 싶어, 더 주문을 받고 싶어도 그때까지는 어렵고 지금 주문 받는 것도 2027년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네. 선주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이러한 성장세, 이런 이제 계속 수주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는 상당 부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탄소 배출권이 이제 계속 좀 강화가 되면서 국내에도 친환경 관련된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아마 향후에 이런 매출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수주 자체가 워낙 꽉 차 있어서 더 받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수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선주들도 물론 봐야겠지만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기자재 섹터까지도 저희가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잖아요. 기자재 섹터들은 2분기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세요? 네,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사마다 이제 약간 좀 이제 특징 좀 특징적인 네네.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되긴 하지만 일단 뭐 선박에 대한 인도가 잘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대금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특히 친환경 선박들의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46%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아도 290% 그러니까 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와 더불어 이제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HD 현대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요. 실적도 같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선에 이제 그 탱크를 만들고 있는 동진 화이캠이나 그다음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뭐 동진 화이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세진중공 뭐 KSP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대비 뭐 매출은 한 20% 넘게 그다음에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60% 넘게 증가할 걸로 시장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자재 종목들까지 어느 정도는 낙수 효과가 좀 느껴지는 조선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의 이슈로 좀 빠져봐서요. 저희가 이제 미 해군의 함정 또 유지보수 정비 사업에 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사들 이 관련 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함정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이유 자체는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정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노후화된 함정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세계 함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한 82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영국의 군사 정보 업체인 IHS 제인스에서 이제 발표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빠르게 지금 해군 군력을 지금 증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이제 분쟁이 좀 있었던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이거를 견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그런 이제 신규 함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함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 함정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는데 미군 내에서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수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존슨법이라는 이제 조선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연해를 다니는 선박이거나 아니면 미군 함정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해외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건설할 수 없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이제 함정 관련된 수가 중국에 비해서 이제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단 존슨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좀 있고요. 미 해군 자체에서도 이거를 이제 해외에 발주하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미군 해군 관계자들이 국내에 방한을 해서 네. 뭐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을 이제 둘러봤다라는 것도 이런 이제 해외 발주에 대한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한 대감이 있군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국내 조선사들 중에서 지금 아무래도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게 이 하나오션 그리고 HD현대 쪽인 것 같은데 한동안 또 약간 시끄럽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수주할지 좀 기대감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하나나 HD현대나 지금 뭐 국내 이제 방산용 선박 때문에 이제 좀 시끄러웠죠. 맞아요. 특히 이제 차기 구축함 이제 구축함 이제 사업 때문에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상대적으로 하나오션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에서 뭐 이런 수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뭐 조금 한화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해군 잠수함 3척을 지금 뭐 발주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양사
양사가 또 뭐 수주 경쟁이 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양사 간의 이제 방산 관련된 이런 경쟁은 뭐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새로 이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함정의 이제 MRO MRO 분야에도 같이 이제 뭐 미쳐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RO가 이제 보면 이제 선박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한번 띄워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한 20-30년 동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도 계속 커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연간 한 7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지금 꽤 예상을 되네요.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규모는 향후 30년 동안 뭐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커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한 20조 정도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기존에 이제 미 해군이 이제 자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조선소를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에서 지금 이런 MRO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내 조선사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네네.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미 그 해군과 이제 함정 정비 협약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MOU나 아니면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군 관련된 부분이 관련된 MRO 시장을 양사들이 뭐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조선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이 궁금하시죠? 조선이나 기자재 섹터들 토픽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조선 관련된 쪽은 뭐 여러 뭐 조선 3사들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네네.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기자재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진중공업 조금 관심 있게 세진중공업이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데크하우스라는 그 부분을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크하우스는 이제 그 선원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 뭐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다 하는 업체로서 세계 최대의 데크하우스 제작 업체로요. 뭐 연간 한 100에서 130척 정도의 이제 데크하우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LNG 이제 운송을 위한 이제 탱크 수주 확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엔진 관심 있게 하나 보시면 엔진. 어떨까 네. 싶습니다. 뭐 선박용 엔진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국내에서 지금 선박용 엔진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3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주 거래처가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주 거래처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DF라는 이중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 엔진이 이런 DF에 대한 시장을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시장이 확대될수록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자재 섹터에서 두 가지 종목을 주시네요. 세진중공업과 한화엔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이코노미 클럽 시간은 오랜만에 조선 섹터 분위기도 좋은데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이었습니다.